네, 리그 우승을 노리는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비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에 바로 예상되는 것은 리그 1위 이제 떨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트넘 경기가 마친 후 곧바로 풀럼 홈구장에서는 리버풀과 풀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승 후보의 마누라 라인으로 공격력이 강하고 풀럼은 지난해 승격팀인데다 이번 시즌도 2승밖에 하지 못한 채 리그 17위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리버풀이 승점 3점을 가져간다고 예상되잖아요. 네. 물론 아스톤 빌라에게 7실점했던 적도 있고 토트넘도 약팀에게 고전했던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축구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리버풀이 우세하기 때문에 리그 순위가 바뀌겠구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팬들이 더 실망을 한 거겠죠. 리버풀은 이겼는데 토트넘은 비겨버렸다, 이렇게요. 그런데 결과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리버풀이 1대1로 비겨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도 리버풀이 오히려 선제골을 허용하고 점유율만 앞섰을 뿐 계속 끌려가다가 당연히 풀럼은 앞서 있으니까 수비를 더 강하게 하려 했고 리버풀은 더 거세게 밀어붙인 거죠. 그래도 골을 못 넣었습니다. 겨우 프리킥에서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었고 살라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우승 후보라고 하는 리버풀도 이게 끝이었습니다. 솔직히 12라운드 전체를 봐도 토트넘의 경기 내용보다 리버풀이 더 심각합니다. 리버풀은 부상자들이 많아서 더블 스쿼드가 불가능한 상태로 챔피언스 리그까지 소화했습니다. 클롭 감독 성향이 무리뉴 감독보다 더 혹독한 전방 압박부터 체력을 더 요구하는 전술을 쓰다 보니 실력이 있어도 체력이 방전되면 제대로 플레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은 3시즌 동안 라인업이 거의 바뀌지 않은 채 엄청난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리그 최상위권인데다 챔피언스 리그 8강 이상까지 가다 보니 이미 과부하가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상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로테이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토트넘은 이번 주말 경기 3일 후인 리버풀과의 리그 빅매치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2015년부터 리버풀을 12번 상대하면서 딱 한 번 이기고 7번을 패배했습니다. 오히려 다득점은 토트넘이 4골을 넣은 적이 있지만 경기 결과에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맡은 뒤에도 패배했습니다. 손흥민은 리버풀을 상대로 단 한 골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과연 이번 평일 경기에서 어떤 선발 라인업으로 나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토트넘이 뭔가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하나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리버풀을 이기려고 하느냐고 비판할 수 있지만 토트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실력이 뽀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리뉴 감독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비긴 후 선수들이 하프타임 때 내가 말한 것을 정확히 반대로 했다. 하지만 아마 그것은 선수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 10분과 첫 45분만을 본다면 선수들은 할 일을 했다. 하지만 45분부터 75분 사이를 본다면 우리는 우리 플레이를 하지 못했고 뒤로부터 빌드업을 하지 못했고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냉정하게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가 잘한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순위는 밀리지만 이번 시즌 맨유도 이겼고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4골차 승리, 토트넘 직전 경기인 웨스트 브롬과의 경기에서도 5골을 퍼부었던 팀입니다. 토트넘은 상대 전적에서 많이 앞선 건 맞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는 이겨본 적이 까마득했었습니다. 금년 지난 시즌에서 그 중요한 마지막 경기에서도 비기고 말았죠. 크리스탈 팰리스가 첼시에게 4대0으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 자세히 보면 매우 치열했고 후반전에서야 수비 실책으로 골이 나왔고 두 번째 골은 크로스에서 나온 헤딩골이었고 나머지 2골은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첼시의 공격이 현란하면서 상대를 제압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비긴 것을 그렇게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에서 팀이 못했다고 한 것은 합리적인 핑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씨였습니다. 그라운드가 완전히 젖은 상태였고 시야도 조금 가릴 만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패스의 부정확성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손흥민 케인에게도 볼이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전술 자체가 잔디를 이용한 짧은 패스가 아니라 롱 패스에 이어서 박스 안에서 토트넘을 위협했고 81분에 역시 세트피스에서 날아온 크로스에 그렇게 잘해온 요리스가 볼이 미끄러웠는지 놓치고 결국 실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토트넘 팬들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지 5경기에서 1실점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세트피스에서 골은 아무리 잘 막으려 해도 행운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갈라집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기량이 부족해서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대로 못한 것이 아니라 날씨의 변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의 타점이 토트넘보다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빨리 잊어야 합니다. 우승 후보라는 팀들도 다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본 것도 아닙니다. 자,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케인의 골을 돕는 도움을 한 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이 보기에는 손흥민의 활약이 아쉽게 느껴졌죠. 베코 골의 마이너스 2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그 역사가 쓰여지길 바랬는데 골이 없어서 아쉬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후 프리미어리그 공식 킹 오브 더 매치에서 의외로 손흥민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39%가 손흥민을 투표했습니다. 무회전 슛으로 골을 넣은 케인도 아니고 엄청난 선방을 보여준 과이타도 아닌 손흥민. 왜 제가 민망하죠? 네. 손흥민이 분명 경기 내내 잘해주긴 했지만 임팩트는 적었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킹 오브 더 매치는 경기를 마친 후 15분 동안의 팬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추측상 이날 경기가 영국 경기 낮 경기였다 보니 아시아 축구 팬들이 그래도 시청 가능한 시간대였다 보니까 혹시 손흥민의 팬들의 대활약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12라운드 중에서 벌써 5번째입니다. 아스날전에 이은 2연속 공식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것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네. 손흥민이 이번 리버풀을 만났을 때 관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득점이겠죠. 리버풀을 상대로 무득점인 손흥민,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이 없었던 손흥민인데 이번 시즌 2골을 넣어버리면서 단번에 킬러가 돼버린 것처럼 리버풀을 향해서도 부진을 다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버풀전에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이 나온다면 더욱 의미가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일 맞대결입니다. 이미 일본 축구 팬들조차도 그 차이를 인정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나미노와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미나미노 카드를 종종 쓰고 있고 이번 풀럼과의 경기에서도 후반전에 사용하면서 공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맞대결을 할 때 그때는 미나미노가 더욱 적은 기였기 때문에 맞대결은 볼 수 없었죠. 이번에 두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도 많은 화제거리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버풀과의 맞대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커뮤니티에 투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토트넘 찍겠습니다. 자, 모두 목요일 새벽 5시니까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리버풀과의 빅매치에서 손흥민이 맨유 때처럼, 맨시티 때처럼, 아스날 때처럼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